안녕하세요. 혹시 하루 종일 말씀 많이 하시고 나서 목소리가 좀 지친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직업적으로 목소리를 계속 쓰셔야 하는 분들,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다룰 언어 재활사 같은 분들은 더 익숙하실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렇게 목소리가 지쳤을 때 그냥 쉬는 것보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 특정 훈련을 하는 게 목소리 관리에 더 좋다면 어떨까요? 오,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연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아,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언어재활사분들을 대상으로요, 치료 세션과 세션 사이 그 짧은 쉬는 시간에 그냥 목소리를 쉬게 두는 음성 휴식이랑 반폐쇄 성도 기법이라는 특정 훈련법 중 뭐가 더 효과적인지 비교한 연구예요. 아, 반폐쇄 성도 기법이요. SOVT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짧은 음성 훈련이 그냥 쉬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핵심 용어부터 좀 짚고 갈까요? 방금 말씀하신 음성 휴식, 그러니까 VR, 그리고 반폐쇄 성도 기법, SOVT, 그리고 이 연구에서 쓴 구체적인 기법이 또 있다고요? 네, 발성 고주파 진동, 줄여서 VHFO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왜 언어재활사분들이 특히 음성 문제에 좀 취약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계속 말씀을 하셔야 하고 또 어떨 때는 주변 소음 속에서 더 크거나 좀 높은 톤으로 말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사용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음성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한 70% 이상이 음성 피로를 경험한다고 하니까요. 와, 70%면 정말 높은데요. 보통 목 아프면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냥 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계속 쉬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입 감소나 서비스 질 저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심지어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도요, 완전히 그냥 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활동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게 바로 그 반폐쇄 성도 기법, SOVT이군요. 성도의 일부를 살짝 좁혀서 소리를 내는 방식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허밍을 한다거나 빨대를 물고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죠. 성도 저항을 조절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발성하게 돕는 원리인데요. 네. 이 연구에서는 청폐팔이라는 약간 특수한 기구를 이용했어요. 그걸로 발성 고주파 진동, 즉 VHFO 훈련을 한 거죠. 아하, 그 기구를 이용해서. 근데 얼마나 한 건가요? 치료 세션 사이에 딱 1분이요. 1분이요? 정말 짧네요. 네, 아주 짧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아주 짧지만 능동적인 회복 훈련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능동적인 회복 훈련.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좀 봐야겠어요. 22명의 여성 언어재활사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죠. 휴식을 취하게 있어요. 그리고 업무 시작 전과 끝난 후에 목소리 변화를 측정한 거죠.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음성 휴식만 했던 날 있잖아요. 그날은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목소리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네. 쉬었는데 나빠졌다고요? 네, 그 목소리의 불안정성이나 긴장도 같은 걸 보여주는 음향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좀 안 좋아진 거죠. 지터나 쉬머, 또 음성 중증도 지수 APSID 같은 것들이요. 와, 그냥 쉬는 게 능사가 아니거나 침주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그 하루 동안 쌓이는 목소리 피로를 막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서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VHF 훈련을 했던 날은 어땠어요?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VHF 훈련을 1분씩 했던 날은 목소리가 개선되거나 최소한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 네, 지터나 NHL, 소음대 배음비 같은 지표는 오히려 감소했고요. 기본 주파수 F0나 캡스트럼 최고치, CPVB 같은 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피로도 역시 더 심해지지 않았고요. 이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루 업무 중에 잠깐 1분씩 VHF 훈련을 하는 게
그냥 같은 시간 동안 말 안 하고 쉬는 것보다 목소리 질을 저하를 막거나 심지어 회복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 1분의 능동적인 훈련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요. 단 1분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충분히 실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실용성이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게 비단 언어재활사뿐만 아니라 교사, 상담사, 콜센터 직원분들처럼 목소리 많이 쓰시는 다른 직업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특히 이제 목소리의 질과 관련된 주요 음향 지표들, 예를 들어 CPP, 지터, NHR 같은 것들 개선에 VHF4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고요. 혹시 모든 지표에서 다 그렇게 뚜렷한 차이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일부 지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연구 대상자들이 이미 건강한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라서 더 좋아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천장 효과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분명히 VHF4가 음성 휴식보다 우수하다는 걸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쩌면 특정 상황에서는 이런 수동적인 휴식보다는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운동이 회복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네. 오늘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목소리를 많이 쓰는 전문가분들은 업무 중간이나 세션 사이에 짧게 쉴 때 그냥 조용히 있기보다는 VHF 같은 반폐쇄 성도 기법 훈련을 단 1분이라도 하는 게 목소리 건강을 지키거나 개선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연구는 단기적인 효과를 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요, 이런 1분 VSF 훈련을 매일 꾸준히 장기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전통적인 방식대로 목소리 휴식에 주로 의존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목소리의 어떤 근본적인 지구력이라든지 아니면 회복 탄력성 같은 것에서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짧고 능동적인 회복 전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업적인 음성 사용자의 목소리 건강 자체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영향은 어떨지 이건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